피부과 약 중에서도 혹시 오래 먹어도 괜찮은 약이 있는지 궁금해요. 나는 오래 약을 처방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데 우리 환자들은 다 어떡하라고.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처방하시는 거죠?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알레르기 약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씩 처방을 좀 드리기는 해요. 왜냐하면 남들보다 피부가 예민해서 가려움증을 많이 느낄 때는 그 매개체가 주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거의 이렇게 달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좀 덜 가려워서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그게 없으면 너무 두드러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개월 몇 개월씩 뭐 드리는 건 문제가 없고요. 피부과 약이라고 항히스타민제를 국한 짓지 않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든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나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거나 아니면 습진이 있는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되게 오랜 기간 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그 약은 정말 소위 말하는 밥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약들인 거예요. 속도 별로 안 피부과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다들 맞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 쓰린 약은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이 조금 위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 거지. 그 일상적으로 먹는 소위 뭐 지르텍 같은 약들은 저희 가려움 많이 먹잖아요. 그리고 감기약 먹을 때 그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항상 있어요. 근데 감기약 독하다던데 잘 안 하잖아요. 보통 엄마들한테 하는 말 중에 아이들이 긁어서 밤에 못 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.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? 긁다가 집중이 안 돼요, 낮에. 그럼 어떻게 돼요? 성적이 떨어져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엄마 머리가 터져요.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한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면 긁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오래 먹는 또 대표적인 약이 하나 있죠. 남성용 탈모. 탈모약. 그쵸, 탈모약도 피부과에서 처방을 하죠.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머리가 이렇게 빠질 때 네. 저희가 약을 먹으면 이렇게 유지가 돼요. 덜 빠져요. 대부분 한번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음에 빨리 시작할수록 훨씬 효과가 좋아요. 이 약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덜 빠지게 하는 거고 머리가 두꺼워지게 유지하는 약이지. 한 번 좀 고민할 시기가 언제냐면 60세 넘어서 전립선 암이 걱정되는 때는 이 약이 PSA라는 전립선 암 지표를 조금 덜 나오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드셔도 되는 거고 그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때 끊어도 되는 약이라서 되게 좋은 거고.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. 재밌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특정 단백질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드로겐 호르몬 수용체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. 남성형 탈모는 그 머리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가 되게 과다 발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블럭을 하게 되는 그 약들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페인에 있는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 과도하게 발현돼 있던 사람한테 안 좋을 거면 혹시 환자들 중에 남성형 탈모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? 라고 해서 중환자실에 이제 좀 심각한 환자들의 비율을 좀 봤대요. 그랬더니 70% 이상의 환자가 남성형 탈모가 있었대요. 진짜요? 그래서 가설을 제시한 거예요. 솔직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약들은 세상의 모든 약을 다 붙여요.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.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 남성형 탈모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피나스테라이드, 두테스트라이드 이런 약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서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혹여나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 아주 병아리 눈곱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드셔주는 게 제일 좋고요. 혹시 막 속이 쓰리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항생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속이 쓰리다 그러면 용량을 줄이기도 하고요. 어떤 약을 먹어도 예민한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오래 먹는 약 중에 하나가 베체티병이라는 게 있어요. 아랍 쪽에서 이렇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오는 그런 병이 있는데 베체티병 입도 잘 알고 외음부 궤양도 잘 생기고 혈관염도 잘 생기는 그런 복합적인 병인데 우리나라, 일본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쓰는 콜킨이라는 약이 있어요. 원래 통풍약이거든요. 근데 그 약도 1년 이상 되게 장기적으로 쓰면서 그 여러 가지 염증들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콜킨을 한 달 쓰고 끊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 쓸 수 있다.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또 스테로이드잖아요. 이 스테로이드
스테로이드는 근데 오래 먹으면 안 되죠? 안 되죠. 네.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절대 오래 쓰지 않는 약이고요.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당뇨도 잘 생길 수 있고 얼굴이 이렇게 둥그러지는 때는.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혈압, 당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신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오래 쓰지 않는 약입니다. 응급 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피부과에서 쓰는 스테로이드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흔히 많이 쓰는 약인데 그렇게 많은 높은 용량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아, 다 조금씩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다른 과에서 뭐 신경과에서 신경마비가 온다거나 정형외과에서 쓰는 경우는 더 많은 용량을 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스테로이드 쓸 때 피부과 약만 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 약을 보면 더 많은 용량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왜 자꾸만 우리한테만 독하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피부과에서 쓰는 약은 그렇게 높은 용량이 많지는 않고 끊을 때 용량이 높다 그러면 서서히 끊어가십니다. 연고 같은 거 바르는 거 이렇게 주실 때도 이거 스테로이드 들어간 건가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. 그쵸. 바르는 약들은 어때요?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전신 스테로이드의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. 여기 오래 바르면 우선 피부가 얇아져요. 또 너무 얇아지다 보면 피부가 거의 종이장처럼 돼요.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조금만 가려우면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서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는데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축축 찢어져요. 그런 경우 생길 때 바르는 거를 무조건 오래 발라서는 절대 안 되고요.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다는 이제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항상 피부 장벽 보습제를 오래 바르셔야 돼요. 스테로이드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어쩔 수 없이 발라야 되는 분들은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라. 이것도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피부과에도 바르는 약이 진짜 많잖아요. 나중에 바르는 약 특집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떠세요? 네, 피부과 바르는 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한번 파보도록 하죠. 다음 기회에 오늘은 그만.